34번 출제 수수료에 관한 설명. 출제 수수료는 자 볼까요? 아까 원보험 계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자 사이에 이 대리점이 있겠죠.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자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약자가 보험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대리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집을 대신 해준 거니까 대리점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 원보험사 그리고 재보험사가 있으면 물론 여기에는 뭐 브로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자,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재보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원보험사의 계약이 재보험사로 넘어오는 과정, 그럼 한마디로 이 원보험사가 이 위에 있는 대리점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누가 있죠? 이 계약자가 원래 있어요. 계약자가 물론 별개 계약이긴 하죠. 어쨌든 계약자의 계약 위험이 원보험사로 전가되고 이 원보험사에서 위험이 재보험사로 전가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원보험사는 이 계약자가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게 재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모집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출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게 주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수수료는. 자, 어떤 게 있냐? 자, 출제 수수료의 목적에는 출제사의 신계약비 보존 성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똑같이 일단 이걸 지울게요. 이제 자, 원보험 계약 이 대리점한테 나간 수수료가 15%라고 합시다. 이게 사업비인 거예요. 사업비. 한마디로 100이라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15라는 금액이 대리점으로 나갑니다. 수수료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에 그러면은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15라는 금액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15%의 그 금액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85%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원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을 맺게 되면 이 15%에 대한 수수료를 또 보존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대리점 수수료 15%라고 쳤을 때 한 30%가 이 출제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비례재보험인 경우에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원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때 나갔던 이 15%에 대한 수수료를 여기서 보존받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나머지 15%는 이 원보험사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를 충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계약비 보존 성격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출제 수수료 항목은 출제사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맞겠죠? 출제 수수료가 이 30 높으면 높을수록 원보험사가 좋은 겁니다. 자, 초과 손해액 재보험의 경우 출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 이 출제 수수료는 비례재보험 경우 일반적입니다. 비례재보험이 두 가지가 있죠. 컷타쉐어, 보통 컷타쉐어하고 서플러스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 컷타쉐어가 출제 수수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컷타쉐어는 모든 계약을 다 출제하기 때문에 모든 전체 계약의 일정 부분을 일정 비율로 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적어요. 그래서 재보험사가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겁니다. 서플러스는 역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수수료의 그 크기가 작습니다. 쿼타쉐어에 비해서. 출제 수수료는 재보험사의 수익성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죠. 출제 수수료가 많아지면은 재보험사 수익성이 작아지겠죠.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출제사 입장에서는 반대고. 답 3번. 자, 35번. 출제사의 손해율을 안정화시키는데, 손해율은 뭐죠? 손해율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손해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험료 뭐 엄밀히 따지면 경과 보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쿼타쉐어, 자 서플러스, 자, 이 손해율이라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이 보험료하고 손해액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쿼타쉐어와 서플러스 그리고 이 세 개는 다 뭐죠? 비례재보험입니다. 비례재보험은 손해율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비례재보험은 손해율을 개선시킬 수 있어. 개선시킬 수 있음. 왜냐하면은 자, 이 비례재보험이 뭐죠? 내는 보험료와 일정 비율, 만약에 원보험사가 받는 보험료의 30%를 재보험사한테 줬다. 그러면은 원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30%를 재보험사한테 받는 게 이 비례재보험입니다. 30% 보험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표시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비비례재보험은 이 보험료와 보험금의 이 비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좀만 더 설명하게 되면은 자, 이 원보험사의 손해율이 80이다. 그러면은 이 재보험을 가입하든지 말든지 손해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비례재보험은 대표적인 예로 뭐 50억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입할 수가 있죠. 뭐 손해, 뭐 500억 초과 손해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보험료 내는 보험료는 10%인데 보험금은 뭐 50%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적절한 비비례 재보험 가입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세 개는 비례 재보험이기 때문에 손해율을 개선시키는 건 없다. 대신 excess of loss 같은 경우는 비비례 재보험이기 때문에 손해율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례 재보험은 왜 드냐? 이거는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다. 이 보전 목적이 큽니다. 사업비 보전 목적이 큰 이게 비례재보험입니다. 이 사업비가 뭐죠? 수수료. 아까 얘기한 출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36번. 다음 중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가장이란 말이 붙으면 좀 애매한 문제가 나오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플러스 특약의 경우 우량 물건과 불량 물건에 대한 선별적인 보유가 어려워. 아니죠. 이거는 쿼타쉐어 특약인 경우에는
맞는데 서플러스는 수익 보유가 가능해서 수익성 개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라지라인 캐파시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쿼터 쉐어 방식의 재보험이 선호된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1번이 워낙 가장 그쵸. 1번이 답이기 때문에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라지라인 캐파시티 뭐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쿼터 쉐어는 비율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또 그만큼 크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보유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출제사의 보유 한도가. 그래서 이번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애매합니다. 자, 3번 특약기간 중 비유동적인 출제 조건 쿼터 쉐어 특약의 단점이다. 맞죠? 4번 서플러스 릴리프를 위하여. 서플러스 릴리프가 아까 얘기한 출제 수수료로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봅니다. 출제사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서플러스 릴리프 쿼터 쉐어 특약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료를 100억을 받았어. 근데 시작 단계부터 벌써 15%를 빼고 시작합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85억밖에 없어요. 85억으로 또 새로운 계약을 또 맺었어요. 아니 85억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사, 출제사의 재무 건전에서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의 출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 출제 수수료를 받으면 오히려 늘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시작을 자 해볼까요? 100억 100억 자 15% 수수료 그리고 30% 출제 수수료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5억으로 시작합니다.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실무적으로는 이 15% 수수료 말고도 이 신계약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115억으로 시작한다기보다는 뭐 많이 보존이 됩니다. 여기에 원래는 신계약비라고 따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